자, 안녕하세요.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여성가족부에겐 국민연금이 쌈짓돈이냐입니다. 자,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기금을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은 데다 복지부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뉴스가 났네요. 자,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오후 내년도 업무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점 추진 과제로 민간 기업의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도입을 내세웠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 임원 비율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적 기금 투자 기준에 여성 대표성 항목을 넣어 여성 친화 기업의 국민연금의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개소리죠? 기업이 여성 임원 비율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으로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페미들이 주장하는 유리천장론입니다. 기업에 여성 임원 비율 목표를 정하라. 그것을 달성하면 돈을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자, 뉴스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 집사처럼 기금을 투자한 기업을 잘 감시하고 관리하는 지침이다. 지난 7월에 도입됐다. 기금 투자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사회 책임 투자의 일환이다. 환경, 인바이런먼트, 사회, 소셜, 지배구조, 가버넌스, 이 세 가지를 ESG 평가 지표라고 부릅니다. ESG 평가 지표에 여성 임원 비율을 넣어 이게 높은 기업에 가점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정 국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이 여성 고위직 관리직 비율이 높은 기업에 투자했더니 그렇지 않은 데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한다.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이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고를 잘 반영하기 때문이라면서 일본 사례 등을 토대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자, 현재까지는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들여다보니 여성 임원이 많아서인지 여성 임원이 많아서 수익률이 높은 것인지 그 어떤 근거도 아직까지 나와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여성가족부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정 국장은 국민연금은 공적 가치에 투자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 친화적인 기업이 수익률이 높다는 근거만 마련된다면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해외의 예를 내세운다. 캐나다 연금위원회는 투자기업의 이사회 중 여성이 한 명도 없으면 무조건 반대 투표를 한다. 여성 이사를 선임하거나 적어도 이사 후보군에 여성을 포함하도록 권고한다. 이에 대해 김수희 CPPIB 캐나다 연금위원회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대표는 여성을 포함해 다양성, 포용성을 갖춘 기업이 장기적으로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GPIF, 일본 공적연금은 지난해 7월 여성 인력을 많이 활용하는 기업을 모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일본 여성 활약지수를 따르는 펀드에 투자를 결정했다. 자, 여기서 여가부가 내세우는 근거는 이런 겁니다. 캐나다 연금위원회에서 하는 투자, 그리고 일본 공적연금이 하고 있는 투자를 봐라.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근거이다. 자, 여러분들은 이 근거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캐나다 연금위원회의 투자 중에 이사회에 여성이 없으면 무조건 반대 투표를 한다는 것,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일본에서의 투자도 마찬가지죠. 일본 공적연금의 투자도 일본 여성 활약 지수를 따르는 펀드의 투자를 결정했다는 것이지, 여성의 임원 비율을 높이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근거로 보기에는 빈약해 보입니다. 자, 뉴스를 계속 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의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평균 3%이다.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이 3분의 2에 달한다. 게다가 여성 임원 비율과 연금 수익률에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여가부 조치가 오히려 자산 운용의 폭을 좁히는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현재
635조 원 기금 국내 주식 절반 정도는 외부 자산운용사에 맡겨 운영한다. 이들이 신축적으로 역량을 발휘해 수익을 올리게 유도해야 하는데 이것저것 다 빼라고 하면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았다. 최경일 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과장은 ESG 평가 지표에는 기업의 장기 가치 제고에 좋은 영향을 주는 요소가 들어가야 하고 이미 여성 고용 비율 지표는 포함되어 있다며 하지만 여성 임원 비율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실증적인 근거가 없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 여성가족부는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도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여성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여성가족부인데요. 이번에 나온 정책도 바로 페미들이 주장하는 유리천장론에 근거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 여성의 비율을 봐라. 이걸 보고도 유리천장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자, 이런 논리인데요. 대기업의 임원은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가기 힘들어요. 남자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요, 남자 여자 통틀어서 성공에 미쳐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만 가는 곳이에요. 여자라서 못 가는 게 아니라고요. 남자들도 못 갑니다. 그런데 왜 남자 비중이 이렇게 많으냐?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훨씬 더 성공지향적이기 때문이에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주 80시간, 90시간 일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기업 임원에 가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개인의 여가생활 같은 건 개나 줘버려 하는 사람들이 대기업 임원이 되는 거예요. 그 유리천장은 남자에게도 존재하는 천장입니다. 기업의 임원의 여성 비율을 강제적으로 할당을 해서 그 목표를 채운 기업에게 국민연금의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정책은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게다가 그 근거조차도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을 수 있다는 그 용기가 대단하고요. 이것에 대해 태클을 걸지 않는 정부도 대단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누누이 얘기하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은 제발 그만 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뉴스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정책의 억지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에 또 국민의 혈세가 쓰일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전 인수식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근거로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기겠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네요. 저도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주는 이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정책을 내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 근거로 역차별 만드는 그런 정책은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하네요. 공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